노년의 고통이 사라지는 쇼펜하우어의 한 비밀. 노년 인생의 마지막 장. 우리는 모두 늙어갑니다. 시간이라는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어느새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젊음의 활력은 사라지고 몸은 예전 같지 않으며 사회적 역할도 점차 축소됩니다. 많은 이들이 노년을 고통의 시기로 여깁니다. 건강의 쇠퇴, 외로움, 무력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이 모든 것들이 노년을 암울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노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의 역설. 쇼펜하우어를 아는 사람들은 이 주장에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그는 인생을 끊임없는 욕망과 고통의 연속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러워하며 얻어도 곧 권태를 느끼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 자체를 고통으로 본 철학자가 어떻게 노년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이 되면 젊은 시절 우리를 괴롭혔던 바로 그 욕망들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라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밀, 욕망의 소멸.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노년의 첫 번째 비밀은 욕망의 감소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며 사랑받고 싶고 소유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욕망들은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타인과 경쟁하며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욕망들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더 이상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성적 욕망도 줄어들어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성욕의 감소를 그는 크게 강조했습니다. 젊은 시절 성욕은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비합리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고 평온한 정신 상태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 욕망이 사라지면 비로소 우리는 명료한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젊은이에게 세상은 욕망의 대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얻어야 할 것, 성취해야 할 것, 정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노인에게 세상은 이제 관조의 대상이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기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시간의 재발견.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두 번째 비밀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관계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항상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고 진정한 삶은 언제나 앞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가면, 취직을 하면, 승진을 하면, 결혼을 하면 그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미래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정작 현재의 순간들은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항상 다음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시간의 폭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먼 미래를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이 이미 지나갔고 남은 시간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우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해석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해방되면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오늘의 햇살을 내일을 위한 투자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즐길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화를 미래의 인맥 관리로 생각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순간의 교감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읽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치 여행에 비유했습니다. 젊은이는 목적지만 생각하며 서둘러 달려가지만 노인은 이미 대부분의 길을 왔기에
길 자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대한 조급함이 사라지면 비로소 길가의 풍경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 환상의 종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세 번째 비밀은 환상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무수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랑, 완벽한 직업, 완벽한 삶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그것을 찾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게 만듭니다. 현실은 항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결혼 생활이 완벽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탓하고,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직을 꿈꾸며, 삶이 행복하지 않으면 환경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환상의 베일이 벗겨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환멸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환상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 오히려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실한 친밀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작은 기쁨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이들이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욕망과 환상이라는 색안경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그 안경을 벗으면 비로소 세상을 명료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 지혜의 축적. 쇼펜하우어가 노년의 가장 큰 선물로 본 것 중 하나는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만 진정으로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책으로 읽고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삶의 본질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보였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이루고 의미를 드러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각각의 경험이 개별적인 조각들처럼 흩어져 있지만 노년에 이르면 그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사실과 정보의 축적이지만 지혜는 그것을 넘어선 통찰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큰 문제로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평정심을 가져다 줍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이미 한 번씩 경험했기에 새로운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파도에 익숙해진 뱃사람에 비유했습니다. 처음 바다에 나간 사람은 작은 파도에도 놀라지만 숙련된 뱃사람은 큰 파도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은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극도로 민감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비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인정받기 위해 애씁니다. 이러한 타인 지향성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본래의 자신이 아닌 타인이 바라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지칩니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남들에게 멋져 보이는 일을 선택합니다.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적절해 보이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쇼펜하우어의 표현대로 이러한 족쇄들이 하나씩 풀립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고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기에 타인의 평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무례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더욱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인상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타인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역설적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배우가 무대를 떠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항상 역할을 연기해야 하고 관객의 반응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대를 떠나 분장을 지우면 비로소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섯 번째, 비밀 예술과 사색의 시간. 쇼펜하우어는 특히 예술과 철학적 사색을 통한 구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예술 감상과 지적 활동이 우리를 일상적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순수한 관조의 상태로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러한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업적 의무에서 벗어나고 자녀 양육의 부담도 사라지며 사회적 역할도 줄어듭니다. 이제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젊은이는 종종 다른 일을 하면서 배경음악처럼 듣지만 노인은 음악 그 자체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관에서 작품 앞에 서서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보는 것 자체를 위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독서 또한 노년의 큰 즐거움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평생 독서광이었던 만큼 그는 책을 통한 정신적 풍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독서가 주로 정보 습득이나 실용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노년의 독서는 순수한 정신적 향유입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다 읽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단락을 음미하며 천천히 읽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쇼펜하우어는 철학적 사색을 권장했습니다. 노년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탐구하며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색이 우울하거나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준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일곱 번째, 비밀 고독의 재발견.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깊이 이해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고독이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어울리고 모임에 참여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종종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타인과의 관계 속으로 숨어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관계들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필요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고독에 대한 태도가 변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상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고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으로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고독을 즐길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영향이나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깊이 탐구하고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느끼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독은 창조성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과 철학적 사상들은 대부분 고독한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통합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에게 고독은 축복입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 비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죽음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죽음을 머나먼 미래의 일로 여기며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노년에 이르면 죽음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까운 현실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몸도 쇠약해지면서 죽음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노년의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죽음은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끝나는 것일 뿐 우리의 본질인 의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아는 환상에 불과하며 진정한 실제는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 의지입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개별성의 환상에서 벗어나 다시 보편적 존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주의 일부로 돌아갈 뿐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의 현존은 삶을 더욱 소중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않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평온함을 얻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태도를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자신도 불교 사상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비밀 단순함의 아름다움.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다른 노년의 지혜는 단순함의 가치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복잡함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며 더 많은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곧 풍요로움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단순함이 주는 평화를 발견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배웁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보다 진실한 몇몇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화려한 살보다 평온한 일상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물이 적을수록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물건들이 우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물질적 부담에서 자유롭습니다. 또한 단순함은 정신적 명료함을 가져다 줍니다. 복잡한 삶 속에서는 본질을 보기 어렵습니다. 수많은 자극과 정보, 활동들이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삶 속에서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산책, 책 한 권,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삶도 매우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정해진 일과를 따랐고 사치스러운 것을 멀리했으며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단순함이 그에게 철학적 사색을 위한 시간과 정신적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노년은 자연스럽게 삶을 단순화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능력이 제한되고 경제적 활동이 줄어들며 사회적 역할도 축소됩니다. 이것을 상실로 볼 수도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해방으로 보았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면서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비밀 자비와 연민의 깊어짐. 쇼펜하우어 윤리학의 핵심은 연민입니다. 그는 진정한 도덕적 행위는 연민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연민이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며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자질이라고 믿었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이러한 연민의 능력이 깊어집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고통의 보편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외롭고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이해는 타인에 대한 판단을 줄이고 연민을 증가시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종종 타인을 경쟁자나 수단으로 봅니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과 경쟁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이러한 태도가 변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경쟁할 필요가 없기에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인정하게 되면서 타인의 결함에 대해서도 너그러워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진정한 공감과 자비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이야말로 인간을 개별적 존재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이라고 보았습니다. 연민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구분이 흐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고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존재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진리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노년의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연민을 실천합니다. 거창한 자선 활동이 아니더라도 일상 속에서 타인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보이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실천적 조언 쇼펜하우어의 노년을 위한 지침. 쇼펜하우어는 추상적인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실천적인 조언들도 제시했습니다.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그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유지하라. 쇼펜하우어는 건강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다른 모든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절제된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정신적 활동을 계속하라. 쇼펜하우어는 독서, 사색, 예술 감상 등 정신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우고 생각하고 창조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신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 노화도 늦춰집니다. 셋째, 일과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라. 쇼펜하우어 자신이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독서하고 식사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성이 정신적 안정과 생산성을 가져다 줍니다. 넷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능력을 개발하라. 자기 자신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섯째, 물질적 욕망을 줄여라.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필요한 것만 소유하라. 단순한 삶이 평화로운 삶입니다. 여섯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 쇼펜하우어는 매일 자연 속을 산책했습니다. 자연은 우리를 일상적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주의 일부임을 느끼게 합니다. 일곱째, 진정한 관계에 집중하라.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몇몇 진실한 친구,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라.